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 전매 제한 기간 강화로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거래는 줄었지만 이 일부 지방에서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이용한 투기 수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혹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이호섭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호섭 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인데요.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참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매매 동향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지난주에 1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6주째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 가격은 16주 연속 내리막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이런 상승 피로감에 더해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9.13 대책에 의한 이런 규제 대책에 따른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앞으로도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지속되겠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또 매매량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강남 3구의 경우에는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역시 예년 거래량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8%에서 9%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매매 신고 건수가 총 70건으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한 9.1% 정도 됐고 나머지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집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계속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좀 전세로 살면서 좀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관망세 그리고 대기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의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전월세 거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세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전세 수요가 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경우는 지금 이런 조사가 2001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18년, 19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2월 달은 이런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런 이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전셋값이 오르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이런 신학기 효과 이런 것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컸던 곳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런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2008년경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을 때 집값은 한 4년 동안 10% 정도가 떨어졌을 때도 전세값은 꾸준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매수 심리 악화가 전세 수요로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셋값 하락의 요인을 좀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직전 5년의 서울 아파트 입주량을 5개년을 평균치를 내보면 한 3만 2천 가구쯤 되는데요. 작년에는 한 3만 9,500 가구, 거의 4만 가구 가까운 입주 물량이 있었고 올해는 더 많은 4만 3천 가구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 하락폭은 좀 작지만 앞으로 실수요자 여러분들은 좀 시장을 주시하셔서 이런 거래량이 없지만 간혹 나오는 급매물, 급급매물에 관심을 두셔서 좀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이런 급급매를 가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급급매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들이 이런 아파트 가격 전체가 많이 하락한 것처럼 좀 수치가 나고 있는데요. 뉴스 이런 수치 그리고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이런 시장 상황을 좀 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유세 증가로 좀 투자 매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런 대출 규제나 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또 이렇게 매도하기는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려면 시장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매도도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매물 적체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동산 양극화는 앞으로도 좀 심각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 그리고 특히 도심 지역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꾸준히 집가 상승이 있고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아파트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이는 이 매매값과 전세값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심권에 주목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더욱더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정보가 보이시죠?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들 만나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오늘 두 건 모두 용산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이호섭 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 공원암역에서 걸어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14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할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 중에서도 원효로 3가에 지어질 준공 예정인 신축 투룸인데요. 우선 물건의 자세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매물 역시 임대 조건부 잔금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실 수 있는 물건이다. 그만큼 건물의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베이 구조의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서요. 원효로 3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효로 3가에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이런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집가 상승 그리고 이런 업무 시설이 개발됐을 때 임차 수요가 풍부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가전들 옵션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런 공기청정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신축 투룸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신축 투룸입니다. 자,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번 매물의 자랑거리가 무엇일지 입지와 추천 포인트 통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전체 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양극화 시대에는 앞으로는 더 투자 수요가 도심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물건 서울에서 도심지 용산에서도 큰 개발 이슈, 국제업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제업무지구 바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처를 지나고 있는 지하철역은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매물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효창공원 앞역 6호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제업무지구 용산에 아주 큰 덩어리 땅이 있는데요.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 있고요. 본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바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는 현대차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현대차에서 한 48층 높이의 건물들 10개, 12개 동을 건축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국제업무지구와 현대차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업무시설들, 초고층 빌딩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 인원들에 대한 이런 주거지가 용산 지역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쪽에는 이런 집가 상승과 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처에는 또 KT 사옥 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선 전화에서 대부분 통화 수요가 무선 이렇게 핸드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전화국들이 조금 많이 소용이 없어졌는데요. KT에서는 이런 전화국 부지들을 기존에는 전화국 부지들을 앞으로는 호텔, 숙박 이런 시설들로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동대문 쪽에는 그렇게 호텔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용산 지역에 있는 전화국 부지도 앞으로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플러스 호텔 쪽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또 박원순 시장이 용산 통개발 발언 이후에 또 한 얘기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용산 전자상가 따로 부수고 짓는 건 아니지만 Y밸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쪽에는 창업, 주거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매물 주변으로 산호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근처에도 많은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매물이 위치한 부근 역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재건축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용산의 개발 소식이죠. 국제 업무지구 개발 소식까지 재개가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호재까지 안고 있다면 앞으로의 물건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데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런 효창공원 앞역 주변으로 해서는 시프트 개발이다 뭐다 해서 주변 빌라 시세들이 지금 한 4억, 5억까지도 이르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가격 3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 9월 달에 준공이 예상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한 2억 2천만 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좀 크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매매가 3억 9천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활용하셨을 경우에 1억 7천만 원으로 용산 원효로 3가의 다세대 주택을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월세 역시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예상하셨을 때는 월 90만 원의 월세를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살펴봤습니다. 전세 안고 1억 7천만 원에 좀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떠오르는 지역이니만큼 투자 시에 좀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용산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에 투자하시는데요. 이 도심권에 투자하시는 지역 바로 지금 투룸, 빌라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지금 원효로 3가 임장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 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주변에 시장 옆으로 해서 조금 구릉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오래된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재개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국 부지라든지 위쪽으로는 현대차 부지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세련된 고초고층들의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원효로 3가 지역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후도까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신축 빌라의 이런 희소성은 더욱더 빛을 발하겠는데요. 이런 신축 투룸 빌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 수요 이런 거를 예상하셨을 때에는 앞으로 큰
집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에는 앞으로 자체적인 좀 재개발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 호재 가득한 용산의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용산구 원효로 3가 매물 살펴봤고요. 다음 매물도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이호섭 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1,400만 원, 월세 시 1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준공돼서 검증된 매물로 가져와 주셨어요. 두 번째 매물로 용산인데 그중에서도 효창동 매물입니다. 기후부터 살펴볼까요? 예, 본 매물 역시 용산 지역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임대조건부 잠금 물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전세가 이미 확정돼서 들어와 있는 물건이어서요. 효창공원역 앞에서 이번엔 도보로 5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총 매매 금액 3억 2천만 원에서 전세가 2억 600만 원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전세 세입자가 맞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투자액 1억 1,400만 원으로 효창공원 앞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물건은요. 전세가 확정됐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입지와 추천 포인트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매물 용산에서도 국제업무지구 지역에 위치해서 그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매물은 용산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수혜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용산의 큰 개발 이슈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재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옛 코레일의 부채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서울 지역 그리고 도심에서도 이만큼 큰 덩어리의 땅 찾기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지구에는 큰 덩어리의 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 업무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이니만큼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이곳에 업무 시설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향받기 때문에 앞으로 70층 그리고 제2롯데 타워를 앞서는 초고층 빌딩이 이곳에 들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용산의 두 번째 큰 이슈로는 용산 민족공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용산 미군 기지에 이제 민족공원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부지가 무려 80여만 평이 이상이 되는 큰 부지. 국내에서 제일 큰 공원으로 개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미군이 이전을 거의 완료하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지가 워낙 큰 만큼 조금씩 섹터별로 나눠서 부분 개장을 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본 매물 민족공원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를 이용해서 민족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효창공원 주변으로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효창공원 4구역, 효창 5구역, 롯데캐슬 센터포레 등이 다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5억, 6억 이상 붙어 있어서 아주 높은 호가를 이루고 있고요. 효창공원 주변으로는 6구역이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데군데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창공원 주변으로는 앞으로 이런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들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 압력이 심하다. 지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효창공원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남영역 주변으로는 또 캠프킨 부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캠프킨 부지 역시 작년 그리고 올해 말까지 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면서 캠프킨 부지도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이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으로도 개발 압력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산의 이런 주거용지, 아파트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런 상업 업무 복합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주거지로서 배후 주거지로서 임차 수요가 앞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산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이런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로는 큰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게 되고요. 서울역 지상으로는 이제 뭐 마이스 센터라든지 앞으로 그 주변에 대한 앞으로 용산 지역이 이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는 만큼 그런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 주변까지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앞으로 많이 예상되어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에 또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국제업무지구 단지 바로 남쪽에는 정비창 전면 1구역이 지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은 만큼 그만큼 이 지역 앞으로 집가 상승이 좀 예상되는데요. 이런 지역에 지금 전세 입주자가 맞추어져 있는 확정되어 있는 물건이니까요. 총 매매가 3억 2천만 원 중에 2억 600만 원의 전세 확정되어 있는 만큼 1억 1,400만 원으로 용산 지역에서는 거의 제일 작은 금액으로 이런 투룸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역에 투자하셔서 앞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과 이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와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물건 주변으로 정말 큰 대규모의 그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제 업무지구 소식, 그리고 민족공원 개발 소식까지 그 기대감을 안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이런 용산 지역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장을 하셔서 이 주변들이 앞으로 어떤 호재를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임장을 하셔야겠는데요. 곧 뭐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들은 이 주변의 노후도를 만족하는지 아니면은 꾸준한 임차 수요를 보시고 가실 거면 이 지역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용산 지역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아파트나 이런 깨끗한 신축 투룸 빌라가 아주 부족한 형편인데요. 그만큼 이런 희소 가치가 살아 있어서 이런 앞으로 개발될 이런 임차 수요라든지 아니면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는지 직접 임장하셔서 임차 수요나 앞으로 지금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나 이런 노후도나 다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축 매물에 희소 가치가 살아있는 곳에서 용산구 효창동의 투룸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같은 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일정, 장소 예약 문의에 대해서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고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호섭 부장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섭 부장님의 매물과 세미나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14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9.5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7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1,400만 원, 월세 시 1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섭 부장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0.7로 지난 1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소폭 상승으로 주택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다면 아래 같은 번호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문자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신도시에 관련해서 부동산 공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2기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란 주제입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지가가 올라갔었던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그런 신도시의 개발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를 주변으로 둘러보셨었을 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그런 현황 분포에 따라서 약 90만 호 정도의 공급 주택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가장 큰 역할들을 좀 이끌어 갔었었고요. 2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위례라든가 또는 뭐 이런 홍파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판교 지역 등의 가격 상승이 급등을 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자, 2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1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2기 신도시에서는 과연 판교 다음으로 어느 지역이 가격 상승을 좀 이뤄낼 것인가 이런 걸 예상을 좀 해보시면은 바로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강변도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존을 보시면은 어떤 신도시에서 성공을 이루었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접근성이 일단 연접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족적인 기능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업무 시설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위치들을 좀 살펴보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거를 둘러보시면서 이제 서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으로서 이제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해야 되고요. 특히나 또 그 접근성에 교통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생활의 편리성 또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서울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업무 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교통 여건들이 더욱더 개선되는 부분들,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신도시들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공급이라든가 수요를 떠나서 1차적으로 일단 위치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좀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두 번째 조건이죠. 자족적인 기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도시 내에서 일자리가 일단 첫 번째로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근접성을 가져가기에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내에서도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업무시설 등의 밀집도가 좋아져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권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생활 또는 소비 등이 도시 내에서 신도시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수요층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이런 1기 신도시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베드타운의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는 도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특화적인 그런 도시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그런 청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런 특화 도시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심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도시의 그런 성공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에서는 첫 번째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고 있는 분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편 굉장히 우수하고요.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교육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을 따라갈 곳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바로 위치되어 있고 있는 판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 인프라는 같이 함께 가져가면서 자족적인 기능, 판교 테크노밸리가 2차, 3차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급자족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교가 선두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기 신도시의 지금 후발주자로서 이제 위례라든가 광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동탄이나 마고 미사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위례라든가 광교는 자족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이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베드타운의 성향이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거리는 조금 멀지만 동탄이라든가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불충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수도권 지역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기 신도시에서는 다음 주자가 바로 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의 연접성 굉장히 좋고요. 아울러서 이제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기업의 인프라가 풍부하고 또 특히나 또 이제 5호선이라든가 9호선의 교통 호재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막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인구수 33만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요, 세종 신도시의 인구수와 비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고요. 미사 내에 업무 시설이 약 11만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변 고덕지구, 광동 업무전지로 넘어가면 8만여 명의 그런 약 20만 명 이상의 그런 근무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족적인 업무 도시로서의 성향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호선이 이제 6월 달에 개통을 하면서 9월 달 4차 구간, 5차 구간 추진이 된다면 좀 걸리긴 하겠죠.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봐야 되겠지만 9호선까지 들어선다 하면은 그 강변 도시의 그런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곳 같은 경우에 서울 내에서도 이제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재개발 지역들이 뉴타운 사업지들이 붙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미사 강변 도시 역시 3억 돈 정도 내외로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지금 한 8억 정도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신도시의 성공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고 그중에서도 미사 강변 도시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박대근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을 안내해 드릴게요. 2019년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정보가 나가고 있죠.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부장님의 매물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미사 강변도시의 신축 수변 상가입니다.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82.3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307.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총 3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상가의 가격도 살펴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12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억 원, 월 5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7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3억 8,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방금 이슈 진단 시간에 짚어드렸던 2기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새로 준공되는 수변 상가입니다. 우선 입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이제 가치 결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새롭게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개발 호재들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주택법들이 강화가 되고요. 보유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역시 조정지역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조금 꺼려하시거나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하철역이 들어서고요. 그 주변이 중심 상업지구로서 이제 구성이 이제 막 맞춰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 투자에 있어서 4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일동역까지가 5호선인데요. 지금 현재 강일역을 지나서 미사역까지 올 6월 달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사역 같은 경우에 약 6만 5천여 명 정도의 유동 인구가 지금 이용 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에 그런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내의 유일한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메인 상권 지역의 도보 2분 거리, 미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스타필드 하남이 가장 큰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심으로서 여기 내에서 모든 것들을 소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교 대상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중심 상권으로서는 미사역이 유일무이합니다. 주변에 근린 상권이라든가 뭐 풍산동, 신장동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소비층 또한 굉장히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확장될 수 있는 파급력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권의 중심은 바로 미사역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변 상권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천 공원 약 6만여 평 정도의 공연장과 뭐 생활의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것인데, 미사 내에 이제 조정경기장에 그런 미사리 카페촌을 이제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사 내에 또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월천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유동 인구와 그리고 또한 앞쪽 라인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제 미사역부터 수변공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트리플 삼각형의 그런 조망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현장과 가격 비교를 또 통해서 한번 보셔도 다른 지역들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의 평균 단가가 4천만 원 이상 호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가 되어 있는 코너병 같은 경우에 5,5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매물 3,700만 원으로 평당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대비해서 평당가가 굉장히 역세권이지만 저렴하게 1층으로 기준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수변공원이라든가 미사역의 로데오 거리에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상권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5호선이나 9호선 그리고 또 업무단지들의 그런 밀집도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사 강변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 5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9만여 명 정도, 9만 5천여 명 정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2020년까지는 30만 명 정도의 거주 인구수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또한 그리고 또 오피스텔의 2만 5천여 세대 정도가 굉장히 이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인구를 밀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층 또한 이제 30대, 40대 소비를 잘하는 여가 생활을 좀 충분하게 풍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구 구성비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또 보실 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접근성을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 19만 명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내에는 이제 11만 5천여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까지 더한다면 약 8만여 명 정도, 약 20만 명 정도의 그런 인구수가 이제 앞으로 22년까지 계속해서 입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많은 수요층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사는 6만 4천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요. 6월 달에 개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망월천 수변공원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특징들,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고 좀 이런 여가적인 부분에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보신다면 좀 임장을 통해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사에서도 메인 상권에 2달 후면 준공되는 이 수변 상가인데요. 이제는 상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메인 상가고요, 중심 상가고요, 수변 상가, 좀 일어서 얘기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변 공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또 이제 건너편 19단지, 18단지, 뭐 푸르지오 아파트에 약 5만여 명 정도의 그런 인구들이 이제 미사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4m 도로에 로데오 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변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공실료 걱정 없는 1층 상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임차적인 부분에서도 임대관리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1층에는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것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패션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이라든가 병원, 그리고 3층은 이제 펍부터 시작을 해서 파인다이닝이나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2억 1,5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당가 3,7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시에는 이제 보증금 1억 원에 월 530만 원 정도 구성이 되면서 수익률 굉장히 높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0%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4억 원이 되지 않는 3억 8,500만 원으로 정말 핵심 중심 상가, 복합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1층 상가를 분양받으시는데 4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향후 1년, 2년 뒤에는 권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가 상승, 가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익형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사 강변도시에 지어지는 신축 수변 상가 만나봤고요. 본부장님이 다음 매물도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에서는 걸어서 약 6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29.9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과 테라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살펴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7,1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100만 원, 월세 시 1억 1,100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으로 떠나볼까요? 자, 올 1월에 막 지어진 물건의 입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미사 강변도시를 추천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동남권에 가장 많은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동부권 내에서 이제 서울 내에서는 이제 강남 4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고요. 강동구 내에서도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가장 이제 재개발의 그런 호재들이라든가 입지적인 여건의 최상위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동 라인에서도 이제 아래쪽 말고 천호동 위쪽 라인은 한강을 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역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개발이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재정비돼서 들어간다면 그 파급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에서 한강까지도 이제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광나루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역세권까지는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집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여건들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역 주변에는 살기 굉장히 편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마트라든가 아울렛 그리고 시장 뭐 이런 부분들 로데오 거리까지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호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거주하신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이제 도심 지역으로 5호선 넘어가기 굉장히 좋고요. 잠실이라든가 강남의 접근성들 좋아지면서 고덕의 업무 시설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수요층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사 내에 이제 그런 근무자들도 이제 서울을 거주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꼽는 지역이 바로 비싼 그런 송파나 강남을 못 가시는 분들이 강동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강남 4구의 가치 지역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2030년에 서울시 인구 증가 1위가 바로 강동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풍족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 4구 중에서 저평가 지역이고요. 강남을 송파가 9호선을 따라서 이제 집값이 따라갔다면 송파를 따라서 강동구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선투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선이 강동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강동구, 강동 IC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강동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들은 이제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상호 업무단지 지금 뭐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케아가 설 것으로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비즈니스라든가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뭐 이런 뭐 모든 것들의 그런 업무 집중도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00여 개사 이상의 기업체가 입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라든가 또는 강동구 엔지니어링 복합센터 건립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약 여기에 7만여 명 정도의 직장인들의 근무를 할 예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8호선의 연장선이라든가 5호선의 연장선들이 지금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동구이고요. 9호선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훈병원역까지는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5단계 고덕을 지나서 미사 강남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 9호선이 지나왔었던 과거를 살펴보시면서 지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또한 이제 2020년 완공 목표로 해서 이제 지역 발전이라는 경제적인 그런 창출 효과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6층 중에 3층 19세대 1층의 필로티 구조 그리고 또한 엘리베이터라든가 방 2개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 지어졌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임장활동 가능하시고요. 한번 보셔서 얼마나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이 이제 3층이라 금액이 조금 내렸습니다. 2억 7,1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확정으로서 안정적으로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는 매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에는 2,100만 원 투자, 월세 시에는 80만 원 정도 수요층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1,000만 원, 1억 1,100만 원 정도 월세 투자도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의 두 가지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함께해 주신 박대근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